그게 좋은 쪽이든 또는 그렇지 못한 쪽으로든 그리 길지도 또 짧지도 않은 지난 약 70여 년의 우리 근대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삶과 이 나라의 운명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친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김대중, 김우중, 이수만 등 이들 가운데에는 각자의 가치적 편향에 따라 역사적으로 그 평가가 엇갈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을 향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문화강국 군사대국으로 올라서고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 엄청난 영향을 미친 바가 있어. 그 각각의 인물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의 운명의 경로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 여기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혹시 여기 이분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역사 전문가이자 인공지능 시대 최고의 미래학자이신 분으로 바로 배우 이병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병한 교수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사람, 즉 우선 굉장히 짜증나게 생긴 것부터 무슨 배우 뺨치게 잘생긴 것에 더해 저 사자 갈기 같은 풍성한 모발에다 거기다가 레그 프레스를 무려 330kg이나 하고 100m도 14초에 주파할 정도로 몸도 엄청나게 강한 것도 모자라 연세대에서 학부부터 역사학과 사회학으로 박사까지 받아 교수 생활까지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얼굴만큼이나 뇌까지 엄청나게 잘생긴 분으로 정말 보면 볼수록 괜히 가만히 있는 나를 또 괴로운 열등감에 쌓이게 만드는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이분이 가진 엄청난 역사 지식이나 특히 한국에 대한 그의 생각과 미래에 대한 관점은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도 매력적이고 배울 점이 많아 여기 최근 그가 우리나라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여 정말 흥미롭게 엮은 아주 뛰어난 책 대한민국 탐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이 책을 쓰기 위해 그 멋진 비주얼이 무슨 영화처럼 너무도 잘 어울렸을 법한 몽골도 찾아가 그 대평원의 고요 속에서 한동안 지냈고, 또한 히말라야까지 찾아가서 그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의 전기를 받아 책의 첫 문장을 받아왔을 정도로 대한민국에 대한 자신의 모든 지식과 철학 그리고 자신의 바람을 모두 이 한 권의 책에 꾹꾹 눌러 담은 진정한 소울 작가이십니다. 그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게는 반만 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천금 같은 기회가 있다. 단순히 반도체를 잘 만들어 세계 1위위 기업들을 우리나라가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 세계 최고의 방산 국가가 되어 최고의 무기들을 만들어 수출을 하는 정도가 아닌, 지금 아예 그 판 전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그리고 패권 경쟁에 있어 어쩌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이을 전 세계 최강 패권국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엄청난 스케일의 분석을 담은 바람인데,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현실성이 높은, 그래서 단지 바람이 아닌 지금부터 모두가 힘을 합해 잘 준비를 해나가면 그 현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설계한 산업 문명의 마지막 선진국을 지나 이제는 새로운 디지털 문명의 퍼스트 설계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반도도 모자라 반국에 함몰된 옹졸한 마음을 걷어내고 이제부터는 이 한반도를 기지로 삼아 아시아 연방의 주인이 되어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호령하는 그 이름하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시아의 시대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다음 목표이자 운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자 같은 남자 이병한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는 그 설레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우리 한국이 지난 70여 년을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남다르게 지나왔는지를 몇 명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박정희입니다. 그는 우선 박정희는 논란과 비판이 많은 인물이며 자신 역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그가 남긴 유산에 집중했습니다. 작가가 볼 때 박정희는 타고난 리더 스타일은 아니었으며 그것보다는 브레인형 참모 스타일이었는데, 실제로 박정희는 1949년 12월에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1950년 6월 25일 즈음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하리라는 예측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그 보고는 보기 좋게 무시당했고 이후 역사는 우리 모두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무능한 당시 정부에 대한 그의 분노는 결국 쿠데타의 도화선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병한 작가는 분석합니다. 박정희 시절 대한민국은 경부 고속도로, 포항제철 단지 구축, 수출 드라이브, 새마을 운동 등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주도적인 변화들을 통해 기술 입국, 과학 보급, 그리고 자립 경제와 총력 안보의 틀과 기반을 갖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은 흘러 김대중의 대통령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가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자신의 원수들을 품었던 그 조건 없는 대인배적 용서야말로 김대중이라는 사람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이었다고 그는 평가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시기 직후에 대통령이 되며 사실상 텅 빈 곳간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제2의 건국운동이었는데 이때 그가 선택한 무기는 바로 디지털로 그는 전 세계 최초로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며 오늘날 디지털 제국 대한민국의 신경망을 만들었고 동시에 벤처 붐을 일으키며 풀뿌리 사업체들이 곳곳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사업 환경을 테라포밍했으며 무엇보다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화려한 부활을 성대하게 알렸습니다. 작가는 그가 단지 한국을 융성하게 만드는 구상 외에도 과거 해양왕 장보고의 비전처럼 또는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문화 투자를 연상케 하는 현대적 방식으로 한반도를 글로벌 허브로 만들려는 거대한 스케일의 국가 재건 구상을 했던 인물로 오늘날 세계를 호령하는 이 대한민국의 반도체와 디지털 제국의 기반은 대부분 그때 완성되었다고 그는 돌아봅니다. 그런 글로벌적 스케일에 힘입어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경영하려던 엄청난 사업가 이제 대우의 김우중이 등장합니다. 평생 술도 담배도 골프도 하지 않고 식사도 단 10분 만에 끝내며 일생을 주말 없이 오직 일에 미쳐 살았던 사람인 그 김우중은 비록 IMF 위기를 넘기지 못해 그 꿈이 좌절되었지만 한반도를 기지로 삼고 5대양 6대주를 유목민처럼 누비며 세계를 경영하려던 최초의 한국인이었다고 작가는 회상하며 이제 대한민국 앞에는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운하와 고속철도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망 등 수많은 메가 프로젝트가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을 사는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김우중의 비전을 넘겨받아 그 꿈을 완수해야 하는 사명과 기회가 찾아왔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가 볼 때 한국은 원래부터 스케일이 남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최초의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의 경우도 한국 전통의 샤머니즘을 테크놀로지에 결합해 한국이라는 좁은 땅을 넘어서서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행성적 세계관을 구축하고 퍼뜨린 사람으로 그런 그의 도전은 오늘날 전 세계의 주류 문화로 자리잡은 K컬처의 출발이었다고 그는 회상하며 그렇게 백남준이 시작한 그 행성적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사람이 바로 이수만이었다고 그는 이어 설명합니다. 원래 이수만은 로보틱 시스템 위드 컴퓨터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1985년 석사 논문을 발표했던 원조 테크놀로지 학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 음악 전문 방송국인 MTV의 개국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때 그는 음악을 무기로 한국으로 돌아가 컬처 테크놀로지를 만들겠다고 결심을 했고 박사 과정 대신 SM을 창업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창업, 캐스팅, 트레이닝과 프로듀싱 시스템을 마치 공장처럼 구축하며 단지 스타를 배출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닌 수많은 스타들이 탄생하며 문화를 만들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냈는데 이 과정에서 이수만은 한국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아예 그 시작부터 일본, 중국, 동남아, 미국과 유럽으로 자신의 콘텐츠와 영향력을 세계화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마치 광개토 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거침없이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와 스타들로 일본과 미국 포함 세계 시장을 도장 깨기 하며 두드렸고 결국 오늘날 한국의 K-팝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마치 과거의 전 세계인들이 헐리우드 영화와 미국의 팝을 주류 문화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제는 세계인들 모두 한국의 콘텐츠를 이 지구 행성의 주류 문화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기 힘든 상황이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이상혁이라는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을 너무 잘해서 늘 맛있는 반찬 한가득 먹고 있어. 그래서 늘 너무도 부러운 우리 임요한 장군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e스포츠의 땅에서 마치 축구에서 메시에 버금갈 정도의 슈퍼스타가 태어났고 그게 바로 페이커 이상혁 선수인 것입니다. 영국이 축구를 만들어 퍼뜨렸고 미국이 야구를 만들어 퍼뜨린 것처럼 새로운 디지털 문명에서의 최강 스포츠는 바로 e스포츠가 될 것이며 우리 한국은 그 e스포츠의 최강대국인 것 이전에 디지털 초창기 시절 단 10년 만에 전국의 PC방이 100개에서 2만 개로 늘어나며 전 국민이 PC방에서 먹고 자며 블리자드도 먹여 살리고
또 엔비디아도 우리가 먹여 살렸을 정도로 이 e스포츠의 종주국이자 고향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참 우리나라는 단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 스케일 또한 늘 거대했고 동시에 언제나 시대를 한 발자국 앞서가는 비전과 방향성까지 갖춘 나라였습니다. 그 덕에 지금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다 세계 4대 방산 대국 그리고 세계 1, 2위를 다투는 문화 강국으로까지 정말 순식간에 올라섰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해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약 250년 전 서양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AI 특이점과 지정학적 패권의 변곡점 게다가 기후위기의 임계점이 모두 동시에 교차하고 있는 이 새로운 문명의 탄생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이야말로 이제는 우리가 전세계 최강 패권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가 볼 때 현재 한국은 이 지구의 새로운 패권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정치계에서는 힘을 모아도 부족할 상황에서 캐캐묵은 이념 갈등과 또 개인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정쟁을 일삼으며 서로 싸우고 있는 이 한심하고 안타까운 행태는 반만년 만에 찾아온 우리 민족 최고의 기회를 그리고 우리가 이 반도를 벗어나 과거 로마 제국이 그랬듯 그러나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가 아닌 첨단 기술과 문화적 영향력 그리고 강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세계 모두를 품고 아우르는 그리고 리드할 수 있는 제국주의의 방식을 빌리지 않고 이렇게 세계 최강대국 자리에 오른 전세계 유일한 국가인 우리 한국의 가장 강력한 힘인 바로 그 선한 영향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해 아마 앞으로 10년 안에는 결정되게 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 그리고 모든 기존의 질서와 서열이 다시 재정립되는 그 새로운 시대의 전세계 최강대국이자 새로운 패권국이 될 수도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지금 우리는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마땅히 우리 것이어야 할 그 미래를 또다시 정치적 열등함과 지난한 내적 불화 그리고 싸움으로 인해 놓쳐버리는 것은 아닐지 그는 깊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우려를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부디 상하 좌우 구분 없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으로 차돌처럼 똘똘 뭉쳐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온 이 소중한 기회를 잘 살려서 앞으로 5년 후 또는 10년 후에는 이제 우리가 단지 강대국이 아닌 전 세계의 패러다임을 설계하고 리드하는 새로운 패권국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가슴 벅찬 미래를 꼭 보고 싶습니다. 이 책 정말 좋습니다. 읽는 내내 가슴이 뜨거워지며 지루한 페이지가 단 한 장도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꼭 알고 들어야 할 귀한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쓴 뛰어난 역사책이자 아주 설레는 미래 전망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eart.